안녕하세요, 양정기입니다. 양정기의 킥스토리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한동안 농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상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다시 완화가 된 만큼 다시 활발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농구화는요, 나이키의 줌솔저 14라는 농구화입니다. 해외에는 이미 8월부터 발매가 되기 시작을 해서요, $140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발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디자인이 오랜만에 좀 아주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좀 미리 좀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해 봤습니다. 이번 제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스트랩이 없어졌습니다. 줌솔저 시리즈를 대표하는 어떤 개성 중에 하나일 텐데요, 줌솔저 2탄 이후로 처음으로 스트랩을 뺀 그런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전작이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착용했던 선수를 찾아보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도 줌솔저 13을 신은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작은 조금 더 심기일전에서 내놓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함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 이제 NBA 플레이오프에서 포틀랜드의 너키치 선수가 이 제품을 신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리그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재개가 되면 많은 선수들이 착용하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제가 신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퍼 재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코듀라 느낌 납니다. 약간 군용 제품에 많이 쓰이는 이런 재질을 쓰고 있어요. 외부 충격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스크래치 날 걱정도 없고 오염물이 묻어도 지우기도 굉장히 용이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름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괜찮은 소재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이제 혀 쪽 부분은 네오프렌 재질로 보호대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신고 벗기에도 어느 정도 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혀 쪽에는 이렇게 구멍을 다 이렇게 뚫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기성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힐컵 역할을 하는 힐 쪽에 지지대가 있고요. 여기에도 르브론 마크가 되어 있고, 이 앞에 조이개에도 사자 마크, 그리고 이렇게 덩크맨 마크까지 아주 군데군데 이런 디테일들은 나름대로 14탄까지 나온 장수했던 어떤 그런 시리즈답게 상당히 괜찮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무게는 285 사이즈 기준 422g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무게입니다. 거의 요즘 나오는 로우컷 제품들하고 무게가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요, 굉장히 보기에는 좀 묵직하게 보입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실제로 좀 신어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가벼워진 데다가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예전에 스트랩으로 좀 빡빡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던 기존 시리즈와는 조금 또 차별화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이즈 선택하실 때는 이 제품 자체가 EP 버전이라 그런지 내부 공간이 제법 여유가 있습니다. 발볼도 그렇게 좁지가 않고요, 길이감도 약간은 여유가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발볼이 넓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EP 버전이라면 정 사이즈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와 같이 그냥 칼발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라면 반 다운 하셔가지고 조금 빡빡하게 신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가 이렇게 다 늘어나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피팅 자체는 좀 빡빡하게 신는 게 플레이 할 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반 다운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재질에 대해서는 저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피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로 이루어진 약간 삭스 스타일의 그런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 딱 제일 먼저 보면 신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앞에가 이렇게 탄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EP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퍼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신기 어렵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이 끈을 묶는 부분을 다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좀 조이고 풀 수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물론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제가 실제 착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에서 좀 신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측면 지지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미드솔 쪽에 이렇게 별도의 플레이트를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이거 자체가 솔의 안정성 자체를 굉장히 뛰어나게 해줍니다. 아무래도 이 제품은 덩치가 좀 있는 빅맨이나 포워드 분들에게 보통 이제 많이 사랑받는 그런 제품군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이 플레이트와 더불어서 이 측면의 이 미드솔 자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의 외측면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손으로 접어보면 접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밟을 때라든지 뭐 스텝백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 부분에 발의 그 날 부분이 착착 걸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웃리거가 그렇게 크게 빠져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미드솔 이 측면 자체가 발의 어떤 가드레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끈을 이렇게 꽉 묶게 되면 이 혀의 두께가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좀 통증이 생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꽉 끈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이 끈이 약간 뒤쪽부터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렇게 얇고 부드러운 소재에 끈이 걸려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조이는 걸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 발목 뒤편의 지지력도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이것이 위에서 뒤쪽까지 당겨서 이렇게 꽉 묶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아쉬워요. 발목이 있지만 뭔가 이 발목 주변은 약간 허전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랩이 빠진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트랩을 한 줄 정도는 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감아서 눌러줄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피팅감은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중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브론 17의 접지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지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신으면서 전혀 불편함 없이 굉장히 잘 멈춰주는 그런 접지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가드용 시그니처 그런 제품들보다는 이 높이가 약간은 더 있기 때문에 코트필은 조금 떨어지지만 접지 패턴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접지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지력도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주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신발 바닥에 이 스펙을 마치 가전제품 표기하듯이 이렇게 써놨는데요. 앞쪽에 주메어가 10mm짜리를 사용을 했고 뒤쪽은 13mm짜리를 사용을 했다. 쿠실론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기존의 좀 중저가들 제품들보다는 주메어의 체감이 확실히 좋은 편입니다. 주메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꽤나 넓은 편이라서 이렇게 치고 나갈 때 디뎌지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주메어의 반응성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느껴집니다. 쿠실론 이 솔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서요. 뒤쪽 쿠션 같은 경우에도 주메어의 느낌이 충분히 나고요. 바닥이 이렇게 꺼진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어요. 쿠셔닝은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이키 제품들 중에서는 카이리 6보다는 분명히 한급 위의 쿠셔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KD 13과는 약간 호불호의 차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제품군, 농구화 제품군 중에 사실 쿠셔닝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그 제품들에서는 선택폭이 그렇게 사실 많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새롭게 줌솔저 시리즈가 한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쿠셔닝을 좀 중시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셔닝은 상급의 쿠셔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었던 약간 빅맨의 신발, 스트랩으로 탄탄하게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 이런 어떤 이미지하고는 많은 부분 좀 이제 변신을 해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빅맨을 보시는 분들 아니어도 가드를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좋게 신을 만한 그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 줌솔저 시리즈가 굉장히 길게 왔습니다. 웬만한 시그니처 이상으로 길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전작이 사실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마저 잘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사실 조금 존폐 위기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공들여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자, 늘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반가운 농구하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